자, 361번부터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는 얼마겠니? 연속함수 y는 fx가 자 이런 값을 갖는데요. 자 그랬는데 방정식 fx-x는 0이 열린 구간에서의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fx-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보고 얘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봅니다. 그러면 gx라는 것이 fx에서 x를 뺀 함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 gx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어떤 실근을 몇 개의 실근을 최소한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는 fx의 값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갖다가 g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넣어보면 얘는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g에다가 마이너스 1도 넣어봅시다.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면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네요. g에다가 0 넣어볼게요. f0 플러스 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0.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g에다 1도 넣어볼게요. 1 넣어봤더니 F1에다가 1 빼래요. 근데 2-1이니까 1이겠죠. G에다가 2 넣어봅시다. 2 들어가 보면 F의 2 빼기 2가 되니까 4-2가 돼서 2가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야? 얘가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 거예요, 결국. GX가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죠. 그냥 마이너스 2가 한 이쯤입니다. 음수라는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2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데요. 다시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데 1일 때는 1이라는 값을 갖네요. 자, 2일 때는 2라는 값을 갖는데요. 우리가 이 사이값 정리라는 건 얘네들을 한 줄 긋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냥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반드시 x축을 지나야 되는 값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x축을 지나야 되는 곳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된단 말이야. 선생님, 1이랑 2 사이에서도 뭐 얘가 꼭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죠?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최소한의 몇 개에서 x축을 지나겠느냐 그걸 한번 보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의 값으로 지날 수 있게끔만 그려놓으면 적어도 얘는 3개는 실근을 갖겠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a는 3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1, 2, 3, 4, 5까지의 값이 나와 있는데 이번의 방정식은 뭐냐면 fx가 4야. 얘가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는 거니까 방정식의 형태로 보려면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얘는 fx 빼기 4는 0이라는 방정식의 형태로 봐야 되고 얘를 선생님 이번에는 h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h가 1일 때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1 곱하기 f1 빼기 4가 되겠죠? 그러면 1이라면 1 들어갔을 땐 1이니까 1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3이에요. h2도 구해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f2에 빼기 4란 소리니까 f2는 6이거든요. 그러면 12 빼기 4, 8이 되나요? 자, h3도 구해볼게요. h3은 3 곱하기 3분의 4가 되겠네요. 빼기 4니까 빵 되면서 0이 되죠. h4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8이 되네요. h5는 0이니까 0 빼기 4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그럼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쭉 해서 1, 2, 3, 4, 5까지만 보면 되니까 이번에는 자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래요. 2일 때는 8이래요. 3일 때는 0이라 그랬고 4일 때는 마이너스 8이래요. 자 5일 때는 마이너스 4래요. 대충 그려놓고 찍어놓고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 일단 실근 3이라는 건 실근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0이 돼버렸으니까. 그치? 그러면 얘 1이랑 2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2부터 4 사이에는 하나의 실근을 갖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 그냥 하나가 보이니까 하나의 실근만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결국 1부터 5까지는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실근은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는 2입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봐야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65번 봅시다. A가 B보다 작고 또 이 B는 C보다 작은 세 실수가 있다. 그랬을 때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 그때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보시면 x-a, x-b, x-b, x-c, x-c, x-a라는 얘를 선생님 fx라고 한번 더 볼게요. 함수로 한번 봐봅시다. 그럼 얘는 무슨 함수예요? 그냥 2차 함수죠. 얘네들이 다 전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2차 함수인데 그냥 각각 인수분해가 돼서 더해져 있는 형태인 거야. 자, 여러분, 이런 2차 함수는 어쨌든 최고차항의 개수를 슬쩍 봤더니 1이네요. 그죠? 1이 아니라 3이네요. 3.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알파가 좀 작은 수라니까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두 실근이, 자, A, B, C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겠느냐, 이걸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F에다 A를 넣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 0 돼버리죠? 얘도 0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 얘 남는데 여기에 A-B, A-C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A는 B보다 또 B는 C보다. 그럼 얘가 작은 거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걸 뺀다? 그럼 얘는 음수겠죠.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예요. 근데 음수랑 곱했으니 얘는 양수가 될 거야. F에다가 B를 한번 넣어봅시다. 얘 또 0 되죠. 얘가 또 0이 돼버리네요. 그러면 B 빼기 C에다가 B-A라는 건데, 얘는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지만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그럼 얘는 음수죠. 얘는 양수예요. 음수랑 양수랑 곱했으니 얘는 양수랜다. 음수가 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FC도 한번 구해볼게요. C를 넣었을 땐 얘가 0이 돼버리고 0 돼버리고 얘만 남네요. 즉 C 빼기 A, C 빼기 B. 얘는 둘 다 양수일 테니까 양수겠죠. 그 말은 뭐냐면 A가 들어갔을 땐 양수, B가 들어갔을 땐 음수, C가 들어갔을 때 다시 양수 나왔다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 뭐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질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고 B는 이 사이에 있고 C는 여기에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소관계는 A, 알파, B, 베타, C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366번은 가만히 봤더니 0분의 0꼴이라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땐 0이 나온다. 또 F에다가 1 넣었을 때도 0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딱 구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식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뜻하는 거죠. 그게 p란 소리예요. 그쵸? 두 번째 식에서 x가 뭐 1로 갈 때 1 마이너스 x분의 f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1을 뜻하는 건데 로피탈을 써보시면 알겠죠. 뭐 로피탈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정석대로 한번 구해보시고, 자, 어쨌든 마이너스 f 프라임 1을 구하는 건데 그게 q래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p는 양수라 그랬고 q도 어떻게 되냐면, 야, q는 음수인데 얘는 음수란 말이야. 근데 f 프라임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q예요. 그럼 마이너스 q 자체는 양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미분계수의 뜻이 뭐예요? 1에서의 미분계수,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 얘네들은 각각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fx가 예쁘게 좀 그리자. fx가 이제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랑 1이라고 봤을 때 얘네들은 각각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근을 갖는데요.
0,0을 지난다, 마이너스 1,0, 1,0을 지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의 미분계수가 양수래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는 함수가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얘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즉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끔 그리려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또 하나 f'1이 양수라는 얘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니까 함수의 진행 방향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다항함수 fx라고 했고 결국 연속이란 뜻인 것이고 이 연속인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야 되는데 끊이지 않고 이런 방향을 유지하려면 결국 fx는 어떻게 생겼어야 돼요? 여기에서 한 번은 꺾여서 내려왔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 둘, 세 개의 실근은 가져야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접선의 기울기를 끌고 와서 f'x를 끌고 와서 fx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니까 한번 잘 봐두세요. 또 사실 문제의 뜻만 좀 잘 파악하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보시면 우리가 지금 출발을 할 거야.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P 지점을 출발한다니까 P 지점을 그냥 여기라고 칩시다. A 지점에 왔어요. 여기 A 지점, 여기 B 지점이고 뭐 이런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 얘는 P 지점이 여기 10도인데 10도에서 출발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P 지점의 수온은 10도다. 그러면 10도에서 출발해가지고 A 지점에 갔더니만 6도가 됐대요. 내려갔네요. 그죠? B 지점에 갔더니 이번에는 수온이 15도가 됐대요. 여기가 15라고 써봅시다. 여기가 15. 그럼 B 지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갔겠죠. 마냥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최소 수온이 12도인 지점은 어디냐라고 했으니까 12도를 여기라고 봐볼게요. 12도인 지점은 어디 있니? 뭐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뭐 적어도 두 군데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다. 그러니까 왜 1번이 아니냐?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P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P 지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여기 10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 가시나요? 여기에 이제 다시 P'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P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한 바퀴 도니까. 그럼 결국은 10도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수온이 12도가 되는 지점은 그러니까 적어도 두 군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거죠. 369번은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출발을 10일에서 했대. 여기가 10일이라고 쳐볼게.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출발을 했고 여기가 꼬린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도착했을 때도 딱 이 속도에 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는 내 마음인데 자, 기억 한번 봅시다. 속력이 11인 순간이 적어도 3번은 존재한다.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뭐 이렇게 도착했다면 하나, 둘, 3번입니다 해서 3번이 맞겠지만 꼭 이런 그림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떤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른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2번이다. 자, 모든 순간의 속력은 11보다 빠르냐?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다면 11보단 빠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려진다면 뭐예요? 11보다 작을 수도 있더라. 니은도 틀렸네요. 답은 디귿이에요. 디귿이 왜 맞는지 한번 봅시다. 출발선은 떠날 때와 다시 출발선에 왔을 때를 제외하고 어느 순간의 속력이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자, 이때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가 있었을까요? 언제가 있겠어요? 내가 어쨌든 10일에서 출발해서 10일로 돌아오려면 속력이 늘다가 줄었든 아니면 줄다가 늘든 어때요? 같아지는 이 순간이 반드시 한 번은 있겠죠. 또 마찬가지. 이때도 같아지는 순간이 한 번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속력을 늘렸다가 다시 줄여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398번은
역함수 gx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에 대한 대칭인 함수인 거죠. 뭐 대충 생각해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게 gx예요. 이제 우리가 BC에서의 평균 변화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BC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x가 b에서 c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응되는 f라고 쓰면 안 되지. gx에서 볼 거니까 g에서의 c 값과 g에서의 b 값이 얼마인지 구해가지고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gc와 gb가 무엇이냐라고 보려고 하는데,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한번 잘 봐봅시다. 얘는 a, fa를 지나요. 이해가시죠? 또 b, fb를 지나나요? c, fc를 지나고 에코. 자, 그랬다라고 했을 때 우리 fa를 가만히 보니까 그래프에서 보면은 얘가 b가 지금 y는 x에 들어갔을 때 fa가 돼요. 그죠? 얘는 b란 소리네요. 즉 얘는 a, b란 얘기야. fx가 그러니까 a, b를 지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c를 넣었을 때 또 fb가 돼요. 그죠? fb는 또 뭐예요? b, 얘는 c가 되겠네요. 그러면 c, fc라는 것은 다시 바꿨으니까 d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c, d가 된다. 이게 fx가 지나는 점이거든. 그러면 gx가 지나는 점은 얘네들의 반대겠죠. b일 때는 a, c일 때는 b, d일 때는 c를 지나게 될 거야. 결국 이 소리는 뭐냐면 gc, 이게 뭐예요? c를 넣었을 때 대응되는 y 값이 얼마니? 분모는 그대로지만 gc라는 것은 b라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고요. GB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GB라는 건, A가 되겠구나. 이렇게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답은 C-B분의 B-A 2번에 있더라.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쉽죠? 자, 함수 y는 gx가 있는데 얘를 fx의 역함수라고 하겠다.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 gx에서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시고 F, 왜 자꾸 F라고 쓰냐? G에다가 2 넣고 G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서 빼주시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G에다가 2 넣을 거잖아. 2 넣는 이 값인 거잖아. 얘를 모르니까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라는 함수에다 a를 넣었을 때 2가 튀어나온다라는 거겠죠. 결국 a 세제곱 a가 2라는 얘기니까 a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더라. 뭐 a는 1이 되겠죠. 그쵸? a는 1이더라. 조립제법 해보세요. 1, 0, 1 마이너스 2 1 넣어보면 1, 1, 1, 2, 2, 0. 자, 그랬을 때 얘는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허근을 갖는다라는 거고 결국 실수 a는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번에는 g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값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에다가 b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a세제곱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 뭐 여기에서도 바로 구할 수 있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자, a세제곱 a 플러스 2가 0이면 되니까 이번에는 1, 0, 1, 2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플러스 1, 2, 마이너스 2 돼서 0. 자, 이번에도 얘도 이제 인수분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a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a가 아니죠. b죠, b.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얼마니? 구해볼게요. 2 빼기 빼기 2니까 4분의 1에서 누구 빼요? 마이너스 1 빼라는 거니까 플러스 1 돼서 답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 409번은 2,f2가 있고 거기서부터 a, fa 사이의 거리가 a제곱 마이너스 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은 a에서 2 뺀 것의 제곱 플러스 fa에서 f2를 뺀 것의 제곱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얘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니까 각각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똑같은 거 있죠? 자, 그리고 fa 마이너스 f2의 전체 제곱이다. 넘어가서 정리해보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거기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것이 fa 마이너스 f2의 전체 제곱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양변을 a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2분의 fa 마이너스 f2 전체의 제곱이라는 것은 얼마와 같아요?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1과 같을 테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어? a-2분의 fa-f2라는 것이 결국 루트 안에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a-2라는 건 양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양수를 뜻하는 게 되니까 풀만 안 붙이셔도 좋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f'2를 얻겠다라는 것은 결국 이 식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f'2라는 것은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2를 우리는 f'2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서 리미트 a를 어디로 보내버리면 2로 보내버리면 결국 이 식 자체가 뭐가 돼요? f'2가 돼버린다라는 것이고 얘를 갖다가 결국 리미트 a가 2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보면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얘는 2 바로 넣으면 되겠네요. 4, 4, 16에서 1 빼는 거니까 루트 15가 되겠다. 답은 4번에 있죠. 자, 412번 봅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익숙한 식들이 나왔고 f'x에다가 x를 h를 지금 곱했네요. 양변을 h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나눠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h분의 f의 x1 플러스 h 마이너스 fx1 얘가 f의 f'x1보다는 크더라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죠. 얘가 이제 의미가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얘는 x1과 x1 플러스 h라는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야. 즉 뭐와 같은 거예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죠. 그럼 f'x1이라는 건 뭘까요? 얘는 x가 x1일 때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죠.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변화율이 될 겁니다. 걔네들을 함수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함수로 파악을 해보시면 자,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얘를 x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도 얘를 x1, 얘를 x1 플러스 h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x1 플러스 h. 자, 그랬을 때 두 점이 이렇다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평균 변화율, 즉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함수가 얘는 이 두 점을 잇는 함수가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가정해보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가정해볼게요. 자, 그랬다라고 한다면 x1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 파란색으로 그릴 이 접선의 기울기는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x1에서의 접선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만족하게끔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려면 어떤 그림을 선택해야겠어요? 바로 이 그림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접선의 기울기가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야만 얘 평균 변화율보다 순간 변화율이 작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아래로 볼록한 그림을 만족하려면 어떤 그림이어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기억부터 봐봅시다. 기억은 그냥 이렇게 생겼죠. EX 플러스, 그쵸? 얘는 어느 점에서든 평균 변화율이나 순간 변화율이나 같을 거예요.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 봐볼게요. x가 0보다 큰 쪽만 봐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잘 봐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는 이런 식으로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임의의 한 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 여기를 x1이라고 잡아볼게요. 여기를 x1 플러스 h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그랬을 때 x1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녹색으로 그려볼까요? 접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과 녹색의 기울기들은 어떤 값을 가질까요? 자, 오른쪽 밑으로 내려갈 때는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로 서죠. 이해 가시나요? 즉,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의 기울기는 적어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거라, 1보다는 작을 거라고.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니까 결국은 얘는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겠죠. 평균 변화율인 빨간색의 기울기가 녹색의 기울기보단 값이 큰 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답은 니은도 맞았어요. 자, 디귿도 한번 봐볼게요. x제곱 플러스 1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니 얘는 꼭지점이 0,1에서 아래로 볼록하는 대충 그림해보면 이런 그림일 겁니다. 전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자, 얘는 반대되는 경우로 한번 니은은 그려본 거예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들은 결국 얘를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디귿도 만족하게 되겠네요. 니은하고 디귿. 자, 리을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리을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예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건 y는 루트 x를 어디 방향? 자,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인 거죠. y는 루트 x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걔를 x축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네요. 얘도 전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자, 414번 볼게요. 기억부터 봐보시면 A분의 FA와 B분의 FB를 비교해 달래요. 자, A분의 FB는 뭡니까? 얘는 A분의 FA라는 것은 A, FA와 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그려볼게요. 0,0하고 A, FA는 여기겠죠. 이렇게 그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B분의 FB는 뭐겠어요? 0,0하고 B, FB를 지나는 Y는 X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초록색이 더 큰 거죠? 더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다. 니은 봐볼게요. 자, 니은은 F'A와 F'B를 비교해달라고 했는데 F'A라는 것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A에서의 접선 한번 그려봅시다. A에서의 접선은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결국 F'B가 더 크겠다라는 것이고 니은은 맞았네요. 디귿 한번 봐볼게요. 자, A가 B보다 큽니다. 디귿에서 결국 이 소리는 B에서 A를 뺀 수는 양수가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FB-FA가 B-A보다 크기를 바란다라는 뜻은 양변을 양수인 B-A로 나눠준다면 B-A분의 FB-FA가 되고 우변은 1이 돼버리면서 얘가 뭔 뜻이 돼버려요? 얘는 A, FA와 B, FB를 지나는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되고 그 평균 변화율, 즉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는 1이라는 것은 y는 x의 기울기가 같죠. y는 x보다는 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면 2점하고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y는 x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디귿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